카드는 당연히 되고요. 카드 할부 다 하세요. 막 12개월, 24개월씩 하고 가세요. 무이자 할부 어떻게 돼요? 그건 난 몰라. 그건 내가 못 해드린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하네요. 약정서. 여러분이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수임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내 소속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할 때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계약서가 약정서라는 건데, 제가 쓰는 것도 지금 3장짜리를 쓰고 있는데요. 구절절 막 1조부터 되게 내용이 많아요. 이 약정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왜냐면은 약정서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좀 황당한 질문들이 많아서 피해를 조금 방지하고자 여러분이 약정서를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들이밀면서 이걸 빨리 서명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자세히 설명 잘 안 해주거든요. 제가 설명을 조금 차분차분 해드리려고 하는데, 위임은 이제 돈을 주고 변호사랑 선임계약을 체결하 내 소송을 맡아주십시오 하시는 의뢰인분들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임인은 변호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건의 표시란에다가 이제 당사자와 상대방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위임 사무의 한계는 뭐 1심까지로 한다가 보통이고요. 1심이 끝났어요. 누군가가 항소를 해. 2심을 한 번 더 맡아주십시오 하는데, 이제 이 약정서의 효력은 끝난 거고 새로운 약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얘기를 해서 나 2심까지 해주세요, 3심까지 해주세요 뭐 했을 때는 여기다가 이제 알아서 기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임에는 변호사한테 자료 제공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은, 변호사는 이 사건에 관련해서 의뢰인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혹은 내가 처리해야 되는 어떤 사무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통지를 해줘야 돼. 이게 의무야. 서로의 의무야. 그 다음에 인장조각이라고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이 소송을 내가 대리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선임계라는 걸 제출을 할 때 보통 위임인들의 막도장을 저희가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막도장을 만들어가지고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임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보수. 보통은 이제 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착수금하고 성공보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착수금은 만약 1심이라고 하면은 1심 처음부터 끝까지 이 소송 자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 용역의 대가를 착수금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초반에 지불을 하게 돼 있어요. 현금, 계좌이체, 카드 결제 다 가능합니다. 카드 할부 다 가능합니다. 근데 깜짝 놀라시는 분 되게 많은데, 아직도 본인은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어떤 사무실에서는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실제로 한대요. 예전에나 그랬지 카드 가맹은 의무기 때문에 카드는 당연히 되고요. 카드 할부 다 하세요. 막 12개월, 24개월씩 하고 가세요. 할부를 많이 하시는데 무이자 할부 어떻게 돼요? 그건 난 몰라. 그건 몰라. 그 카드사에 여쭤보셔야 되지. 그것까지 내가 못 해드린다. 지급 시기와 조건 500 중에서 뭐 300만 원은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뭐 200만 원은 일주일 내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분할의 방법은 사실은 변호사랑 완벽하게 그냥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율이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기본은 착수금은 초반에 주셔야 되는 게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성공보수는 소송의 결과,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결과에 부응하는 약정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조율할 수 있는 건데, 보통은 이혼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이혼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재산분할 위자료라 받을 게 있어. 그러면 그 받는 거에 뭐 몇 퍼센트를 성공보수 책정한다거나, 혹은 내가 이혼을 청구하지만 나는 오히려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야.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크고 내가 방어하는 그 입장이 작으면 그 차익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혼은 당연히 돼요. 왜냐면 상대방도 원하고 있어. 그 다음 재산분할 할 거 없어 우리. 근데 우리 양육권 싸움이 엄청 치열해. 양육권을 내가 확보한다고 하면 정액으로 얼마, 또 내가 피고인데, 이혼 피고인데 난 이혼을 방어하고 싶어. 이혼을 방어하게 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게 책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성공보수 어떻게 책정해? 정액으로 다양하게 책정할 수가 있어요. 항상 분쟁이 되는 게 이게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있죠. 나 소송 너랑 못 해먹겠다. 서로 변호사도 상대방을 상대로 그렇게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나를 상대로 할 수 있죠. 소송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어그러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미 지급한 착수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지급하고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면 사실은 전액을 돌려받는 건 힘들고, 반도 돌려받는 거 사실은 힘들어요. 뭐라고 기재되어 있냐면요, 착수금은요, 수임인, 그러니까 대리인, 변호사가 위임 사무에 관한 연구나 조사, 서면 작성을 하는 등의 위임 사무가 착수된 후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기재가 돼 있어서, 내가 이 소송과 관련돼서 어떤 일이라도 업무를 하게 돼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착수금은 반환하지 못한다는 기재가 많이 돼 있기는 해요. 그러면은 의뢰인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겠죠. 나 되게 큰 돈을 줬는데
별 변호사가 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돈을 못 준대. 반이라도 못 준대. 이래서 막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조율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재돼 있네요, 나한테는. 난 근데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근데 또 이런 거 있어요. 수임인, 그러니까 변호사가요, 위임 사무 처리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경우,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 계약을 해지했어. 이랬을 경우에는 변호사가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막 열심히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계 제출해주세요. 이제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게요. 막 이러면서 통보보수를 주기 싫어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재된 것이, 그렇게 이유 없이 해지를 했을 때에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약정한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성공한 걸로 보고. 이게 어떤 거냐면요, 1심 이혼 소송이 1년 동안 걸렸어. 선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임하겠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성공보수, 성공한 걸로 보고 성공보수를 책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경우 실무에서 잘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의뢰인은요, 위임사무의 처리 필요하는데 인지송달료, 그러니까 착수금 성공보수 빼놓고 인지송달료 저희가 항상 필요하다고 했죠. 감정료, 그 다음에 예납 공탁, 등기료, 보증금, 등사, 증인여비, 이런 기타 실비는 위임인이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뉴스에서 많이 종종 나오는데 신뢰관계가 훼손돼서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위임인은, 그러니까 의뢰인이죠. 의뢰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착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내가 뭘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지를 않거나, 그냥 맡겨만 놓고 소송에 협조를 안 해서 변호사가 참 일하기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혹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 주장을 해주세요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종종 있거든요. 이랬을 때에는 변호사가 이 소송을 임의로 사임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되게 일반적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약정서 작성할 때 저 약정에는 없는데요,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요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요. 이런 게 있대. 약정서에 위임인이 소송을 취하했을 경우에 위약금으로 변호사한테 몇백만 원을 지급한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혼 소송을 취하하면 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위약금 조항이 별도로 있는 약정서들이 지금 있다고 하면서, 이거 변호사님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하는 문의를 많이 주는데요. 그건 정말 양아치 짓을 지금 하는 겁니다. 보통 사무장펌이나 그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요. 그거를 자세히 다 설명을 해주지 않고, 설명을 해도 사실은 잘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을 해고서 나중에 소취하를 정말 해. 이혼소송 취하를 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위약금을 달라고 어떤 사무실이나 법인들에서는 소송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거기 본인이 서명을 하면요, 그건 사적 합의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아니면은 상식적으로는 그게 인정될 수 없어도 두 분이 사인을 한 이상은 효력이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위약금 달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약정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꼼꼼히 확인을 하실 때 위약금, 뭐 2천만 원, 몇백만 원, 막 이런 게 적혀 있는 거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명확히 설명을 요구하시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는 사인을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정말로 전화 되게 많이 와요. 저는 처음에 황당해가지고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내달라고, 약정서 보내달라면 정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취하는요, 여러분, 의뢰인 본 당사자의 마음입니다. 취하라면은 성공보수를 못 받고 그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걸 위반을 하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막 발생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예전 영상에서 나는 대표 변호사를 믿고 선임을 했는데 대표 변호사는 내 사건에 관여를 안 하고 담당 변호사를 처음 봤는데 별로 뭐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몇 번째 바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담당 변호사가. 그런 건데 많다고 했죠. 이혼소송하는데 4번 바뀌고 막 이런다고 했잖아요. 큰 대형 펌들에서 고용 변호사들의 이직과 퇴사가 잦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의뢰인들이 컴플레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 변호사가 변경이 돼도 이거는 계약 해지 사유나 컴플레인을 걸 수 없다라는 그 문구를 기재해 놓은 약정서들이 있대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자주 바뀔 가능성 100%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그런 거 필요도 없는 건데,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이미 그렇게 박아놨겠어요. 나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이미 지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감수하고 이렇게 이럴 수 있구나, 그거 명백히 확인을 하시고, 나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변호사 약정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 주의해야 되는지 살펴봤는데 또 굉장히 유익하셨죠? 네. 약정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문스러운 거는 반드시 설명을 요구해가지고 완벽하게 다 숙지를 하고 이해한 다음에 감수하고 서명을 하셔야 돼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이셨어. 뭐 이거 열변을 토해가지고 안녕.